생명의 버팀목 희망 채널 백혈병안의 TV 이은영입니다. 안기정입니다. 예, 오늘 백혈병안의 TV에서는 모처럼 신약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저희가 얼마 전에도 만성고수성 백혈병 관련해서 꿀팁 그리고 어떤 걸 제대로 알아야 되느냐 하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관련해서 오늘은 만성고수성 백혈병 신약입니다. 예. 이름하여 셈블릭스고 성분명은 에시미닙입니다. 예. 만성고수성 백혈병에 굉장히 효과 좋은 약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약이 전부 다 안 들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신약이고, 어찌 보면 이 약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생명줄과도 같은 이제 그런 약이라서 오늘은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네.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셈블릭스가 사실은 식약처 허가는 2022년에 받았어요. 예, 예. 근데 우리가 이번에 제대로 신약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결국은 허가도 중요하지만 급여가 되는 것도 더 건강보험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근데 급여 과정의 첫 번째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지난 3월 22일에 통과를 예. 했어요. 예. 그래서 더불어서 우리가 신약 관련된 소식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보통 암질환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안에 건강보험 적용이 되니까 그렇죠. 해당 환자는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응증을 정확하게 다시 그렇죠. 한번 어떤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가 이제 이 약의 치료가 필요한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약간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전에 있는 약이 어떤 약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물론 그러려고 우리가 백혈병안의 TV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이전에 영상도 제작했지만 제가 짧게 한번 설명해 네. 보겠습니다. 보통 2001년도에 처음 우리나라에 출시된 이제 1세대 예. 이제 표적 항암제가 글리백이거든요. 네. 1세대 이제 표적 항암제를 얘기하고 있고, 2007년도부터 스프라셀, 타시그나, 수펙트 같은 이제 요 2세대 표적 항암제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도죠. 네. 그 아이클루시브가 제 3세대 이제 표적 항암제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요 셈블렉스는 3차 치료제거든요. 예. 예. 요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약이 5개나 있는데 이 약을 적어도 2개 이상 사용해야 되거든요. 2개 이상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 그런 경우 이제 요 셈블릭스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성인 환자들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 18세 이상의 환자만 대상이 된다. 이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성기 환자가 그렇죠. 대상입니다. 맞죠. 예. 가속기, 급속기는 아직 대상이 아닌데, 물론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연구가 많아지게 되면 가속기, 급속이 되겠지만 현재는 만성기만 된다는 게 또 중요하죠. 아직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약을 한 30%에서 40% 정도는 한 5년 내에 한 번 이상 네. 바꾸는 이제 경우가 발생을 하죠. 약을 안 바꾸면 좋죠. 잘. 근데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움과 절망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제가 좀 팁으로 부연 설명을 한 거는 너무 약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만 하지 말아라. 요 설명을 좀 드리고 그런 싶었어요. 설명은 불안할 수 있으니까 이제 약을 바꾸는 유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성이 생겨서 치료가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좀 사실은 좀 부담스럽죠. 근데 치료 효과는 있는데 부작용이 좀 심해서 혈액 수치가 너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도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약을 바꿔도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약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심적으로 부담을 크게 가질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 약이 많이 있으니까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셈블릭스가 앞에서 2번 이상의 치료제를 썼어야 되는 적응증이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셈블릭스의 복용 방법. 예.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앞에 5개 약을 쭉 한번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요 약은 현재 식전 2시간이고 식후 1시간 동안은 이제 금식을 해야 됩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타시거나 수펙트 그리고 셈블릭스 네. 요 약이고요. 그리고 식사를 하는 중이나 식사 직후 바로 하는 게 글리백이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 상관없이 식사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약이 스프라셀과 그다음 아이클루시브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스프라셀과 아이클루시브를 먹어본 사람들은 이제 식전 2시간, 식후 1시간 먹는 게 좀 불편하죠. 금식하는 게 불편하긴 한데, 어쨌든 현재 요 약은 치료 효과는 좋고 부작용은 적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약간 복용할 때 약간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크게 뭐 중요하진 않죠. 그럼요. 그게 약-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 약을 2번 정도 효과가 바꾼- 중요한 거지. 그렇죠. 약을 2번 정도 바꾼 상황에 약간의 복용 불편함이 있지만 어쨌든 치료 성적이 좋고 부작용이 이전 약보다 좋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약입니다. 지금 그런 복용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용량, 예.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할 때 용법, 용량을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용량에 대해서도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환자마다 좀 용량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네네. 근데 현재 표준 용량은 하루에 80ml입니다. 80ml인데 요걸 한 번에 이제 다 복용하는 경우도 있고 40ml씩 하루에 2번씩 나눠서 복용하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제 식전 2시간, 식후 1시간 동안 이제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 이제 요걸 지키면서 이제 복용을 해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하죠. 부작용에 부작용.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알고 복용을 해야 되고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샘블리스 부작용도 이전에 5가지 표적 항암제 부작용과 크게 차이는 없거든요. 보편적으로 이제 뭐 혈액 수치가 떨어져서 떨어지지. 예. 그래서 뭐 빈혈이나 출혈이나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조금 다른 거라 그러면 이 샘블리스는 혈관하고 심장에 좀 영향을 미쳐서 요 관련 이제 약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약을 선택할 때도 심장 질환이나 혈관 쪽에 있는 좀 기존에 무슨 기저 질환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좀 더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는 이제 이런 거고요. 크게 이전에 사용했던 약들에 비해서 부작용이 훨씬 적다는 게 지금까지 나와 있던 이제 그 임상적 결과이거든요. 그러면 현재까지의 임상 데이터 결과로 봤을 때는 부작용은 큰 차이는 없으나 효과는 더 좋다. 예.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샘블릭스에 저는 관심이 좀 많이 있거든요. 저도 관심 많습니다. 왜냐하면 만성고수 백혈병의 치료 목표가 예전에는 평생 약을 먹으면서 생명을 연장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최근에는 약을 치료가 잘해서 약을 중단을 하고 그게 평생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의 너무 중요한 얘기.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좀 더 이제 가능성을 높여준 약이 또 이 샘블릭스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빨리 건강보험 적용이 돼서 좀 많은 다양한 환자들이 이 약을 사용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현재는 이제 3차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1차 치료제로도 좀 급여 기준이 확대되는 일까지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백혈병 안의 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